휴가도 없이 하루 종일 직접 고객 대응하고 상담해주고 마케팅을 위해서 콘텐츠도 직접 만들고 블로그도 써보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 보지만 사업의 성장이 너무 더디고 여전히 제자리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이 안정적이지 못한 매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이 영상에서 공개하는 3가지 핵심 전략과 비즈니스 시스템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류지안이라고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업 사업가들은 매달 제로에서 시작하는 이 매출 쳇바퀴에 갇혀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에 엄청나게 돈 잘 벌지 않느냐, 자기 사업 하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사업을 실제로 쭉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업 사업가들은 매달 제로에서 시작하는 매출 쳇바퀴 현상에 갇혀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다시 찾아야 되고 또 새로운 마케팅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매달 초심자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모든 게 다 0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느낌. 이게 바로 매출 쳇바퀴 현상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 부분이 시간, 즉 월을 뜻하는 건데 1월 달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2월 달쯤에는 매출이 약간 올라요. 그리고 2월이 끝날 때쯤 매출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3월 달이 되면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3월 달이 됐을 때 다시 안 되겠다. 새로운 마케팅을 해보자. 또 다른 걸 시도합니다. 그리고 4월 달이 되면 매출이 좀 올랐다가 5월 달이 될 때쯤에 또 내려갑니다. 다시 0으로 돌아왔죠? 이게 바로 매출 쳇바퀴 현상입니다. 이 매출 쳇바퀴 현상의 문제점이 뭐냐면 매달 새롭게 클라이언트를 찾아야 되는 이런 반복 작업에 갇혀 있게 되고요. 자, 이 과정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진정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를 원하죠. 자, 파란색은 마케팅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노력을 꾸준하게 들였을 때 매출이 이렇게 쭉 성장을 해줘야 맞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매출 쳇바퀴 현상을 겪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케팅에 들어가는 노력은 계속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되는데 매출은 계속 들쑥날쑥한 거죠. 진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고객 1명을 얻기 위해서 쓰는 마케팅 비용 있죠. 고객 1명을 얻기 위해서 들이는 마케팅 비용이 물론 업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규 고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최대 25배까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기존 고객에게 다시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신규 고객을 통해서 동일한 매출을 내려면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객 유지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객 유지율을 우리가 5%만 높여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업의 ROI가 최소 25%에서 최대 95%까지 증가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고객 유지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규 고객을 얻기 위해서 이 들어가는 마케팅 노력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0으로 돌아가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 고객 유지율을 높이는 데 더 집중을 하면 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만약에 기존 고객 유지율이 너무 낮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항상 매달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새로운 마케팅을 계속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비즈니스 시스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설득 피로증입니다. 설득 피로증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고객과 상담을 하는 것과 기존 고객과 상담하는 게 차이가 크죠.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경우에 새로운 고객과 상담을 하기 전에 매번 설득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상황은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시간 소모겠죠. 자, 매번 상담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아주 낮은 상태죠. 자, 그래서 고객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 또 가치를 설명하고 여기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이 에너지 고갈이에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득하는 이런 과정은 감정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고 피로가 누적이 되죠. 이 이야기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업가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사업가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전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규 고객이기 때문에 처음 상담하는 이런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탈을 하거나 구매 결정을 망설이는 경우가 당연히 더 빈번하겠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쁘다는 말이 성공적이라는 말과 동일어가 아닙니다. 정말 바쁘게 매일매일 휴일도 없이 일한다고 해서 과연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는 허슬링 해야 돼 이러면서 정말 휴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매일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저한테 남은 건 번아웃이었어요. 저는 이런 경험들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에게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됐습니다. 자, 무조건 자신을 그리고 팀원들을 바쁘게 돌리는 게 능사가 아니죠.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마케팅과 세일즈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 중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꼭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지만 향후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회사를 이끄는 대표로서 우리 팀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회사 차원의 전략이 뭐가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비생산적인 활동에 시간을 쏟는 기업의 80%는 비즈니스 성장 한계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기업의 핵심 목표와 관련이 없거나 반복적인 작업 때문에 성과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비즈니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비효율적인 것들을 제거를 하고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출 쳇바퀴 현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매출 쳇바퀴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콘텐츠 엔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매번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지만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잠재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콘텐츠 엔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설득이나 강요로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통해서 판매해야 됩니다. 자, 설득이나 강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 광고가 날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광고는 기본적으로 강요 아니면 설득이거든요. 근데 광고나 설득이 아니라 마케팅 메시지가 신뢰로 바뀌게 되면 설득과 강요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신뢰를 주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을 하면 오히려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좀 전에 바쁜 거는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쁜 거는 이제 성공의 상징이 절대 아닙니다. 사업가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계속 바쁘게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작업들은 전부 자동화를 시켜야 됩니다. 반복적인 작업들은 최대한 자동화를 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절약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활동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사업가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콘텐츠 플래너라는 시스템이고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브랜드 엔진, 그리고 콘텐츠 엔진, 그리고 오토메이션 엔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브랜드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에 신뢰를 주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고 콘텐츠 전략이 반영이 된 코어 콘텐츠, 스파크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콘텐츠 재활용 전략을 통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20개, 30개, 50개 이런 식으로 쪼개내는 그런 효율적인 콘텐츠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가뿐만 아니라 마케팅 팀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자동화 엔진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마케팅이 돌아가고 24시간 세일즈가 돌아가고 그래서 사업가가 직접 인풋을 넣지 않아도 계속해서 뒤에서 뭔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고 있을 때도 매출이 생기는 그런 비즈니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적용을 하기 전에는 제가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하면서 월 순수익이 정말 들쑥날쑥했어요. 1,000만 원 찍을 때도 있고 2,000만 원 찍을 때도 있고 3,000만 원 찍을 때도 있고 그랬다가 또 1,000만 원을 못 찍을 때도 있고 들쑥날쑥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월 순수익 3,000만 원을 찍은 지가 좀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은 주 단위로 매출과 순이익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지난주에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거를 살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시스템을 내 사업에 도입하고 싶다. 그런 사업가 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콘텐츠 트레이너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디스크립션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해주시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지인이 있으시면 공유도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